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벌써 코끝이 살짝 시린 거 보니까 또 제가 또 코가 높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지 네. 겨울이 이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낙엽도 하나둘 톡톡 떨어지고 점점 추워지는 게 금세 가을이 지나겠구나. 나이를 또 먹겠구나. 이런 기분에 슬프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아직 한창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요즘 가을은 네. 계절의 이제 시계로 보면은 이제 봄, 여름, 가을이요? 겨울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와. 아니 저는 가을이 가는 게 네. 그렇게 뭐 아쉽지는 않은데 솔직히 올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슬프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보다 더 슬프실 것 같아요. 또 나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점점 와인 같은 사람이라서 예. 네, 더 깊이가 있어지고 지금 오. 성숙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응원합니다. 네. 네. 아직 뭐 은솔 씨는 뭐 이런 기분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몰라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남은 2달 동안 또 선배님의 2022년을 이 마지막 젊음을 꽉 채우면 되죠. 마지막 젊음? 네, 마지막 입세. 네, 좋아요. 네. 네, 그럼 올 한 해를 더 꽉 채우기 위한 과거 여행 이제 슬슬 출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22년 11월 1일 무스타파 케말이 주도하는 투르크 대국민의회가 술탄제를 폐지함으로써 623년 역사의 오스만 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299년 창건돼 전성기 시절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발칸반도, 흑해 북부까지 아울러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를 함락해 유럽인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았던 대제국이었는데요. 중동의 절대 강자였죠? 그렇죠. 정말 무시무시했던 게 네. 예전에는 왕위에 누가 올랐을 때 형제들과 권력 다툼이 잦았잖아요. 네. 근데 오스만 제국에서 이런 걸 뿌리째 제거하기 위해서 1400년대 초부터 형제 사례를 합법화하기도 했습니다. 형제 사례를요? 네, 무섭죠. 네. 그러면 술탄에 오르게 되면 형제들을 모두 제거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섭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은 술탄의 무능, 지배계급 내부의 알력, 산업 침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16세기 후반부터는 점차 쇠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9세기 발칸반도 국가들의 독립러시는 제국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었고 1차 대전의 패전은 오스만 제국을 열강들의 각축작으로 전락시켰는데요. 이때 제국의 보존을 위해 영국이나 미국의 보호령으로 두자는 의견이 제국 내에서 제기됐지만 케말은 단호히 이를 거부하고 투르크 민족 중심의 독립국가 건설을 꾀했습니다. 케말이 국민들과 군의 지지에 힘입어 오스만 의회로부터 자신의 독립한 지지를 이끌어내자 영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의회를 해산시켰는데요. 그러나 케말은 새로운 투르크 대국민 의회를 구성하며 이에 맞섰습니다. 당시 케말의 관심은 과거 오스만 제국의 광활했던 영토가 아니라 투르크 민족만의 독립된 영토였다고 합니다. 투르크 영토 안에 있는 타국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케말은 해결책을 독립전쟁에서 찾았습니다. 결국 그들을 모두 내쫓고 1923년 10월 29일 터키 공화국을 수립해 무스타파 케말이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52년으로 가볼까요? 1952년 11월 1일 오전 7시 15분 직경 5km의 불꽃이 마샬군도 애니웨토칸초 상공에서 장렬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 순간이었는데요. 당시 마이크로 명명된 수소폭탄 1호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500배를 넘어서는 강력 폭약 1000만 톤의 폭발력을 보였습니다. 핵분열 없이 핵융합으로 폭발력을 얻는 수소폭탄은 1942년 물리학자 페르미가 착안했지만 정작 페르미는 개발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마 수소폭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싶네요. 과거 1950년 소련이 원폭 실험에 성공하자 위기감을 느낀 트루먼 대통령은 원자력위원회에 수소폭탄의 조기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원자력위원회의 자문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오펜하이머는 개발에 반대하다가 공산당이라는 낙인이 찍혀 1953년 공직 정지 처분을 받아야 했는데요. 당시 미국이 실험한 수소폭탄은 크기가 엄청난 습식 수소폭탄으로 폭탄이라기보단 지상에 설치된 핵폭발 장치에 가까웠습니다. 뒤이어 소련도 1953년 8월 12일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시켰고 세계의 수소폭탄 개발 경쟁은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1일에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54년에는 알제리의 30여 곳에서 창고 방화, 농업협동조합 폭격, 프랑스 교사 살해 등 여러 사건으로 프랑스인 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런 사건들이 한꺼번에 발생한 건가요? 네, 맞아요. 각각의 사건들로 본다면 단순한 데모 행위에 불과하지만 네. 종합해보면 1954년 결성된 알제리 민족 해방전선의 지도에 의한 결과였거든요. 1830년 이래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온 알제리의 독립전쟁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거였죠. 네. 또 2008년에는 스위스의 세계적인 심해저 탐험가 자크 피카르가 별세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바닷속으로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갔던 사람이었는데요. 얼마나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무려 수심 1912m입니다. 와. 1960년 1월 23일 미국 해군 장교 돈 월시와 함께 미국의 잠수 장치인 트리에스테 2를 타고 필리핀 동쪽의 마리아나 해구에 들어갔던 기록인데요. 네. 지금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 집안 자체가 굉장히 대단했는데 피카르의 아버지도 열기구를 제작해서 최초로 성층권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집안 대대로 대단했네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아버지와 가장 낮은 곳을. 그렇죠. 네, 참 대단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